코로나19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전 국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으로 결혼정보회사를 등록하는 젊은이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함께 보시죠. 특히 이제 젊은 솔로들 사이에서 재난지원금 받아서 결혼정보회사 가입하자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조선 비즈가 취재해서 보도를 했는데 결혼정보회사들이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재난지원금 마케팅, 즉 재난지원금으로 우리 결혼정보회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업체 같은 경우는 일반 회원 가입비가 200만 원인데 어휴 힘썼습니까? 재난지원금 일부 결제, 나머지는 자비부담. 누리꾼들은 감로들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 엉뚱하게 소개팅으로 쓰인다. 말이 되느냐라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재난지원금을 어디에 쓰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라고 또 반박을 하는 분도 있고, 시키는 데고 결혼 준비는 왜 안 됐냐라고 옹호하는 분도 있고, 시장에 돈이 풀려야 내수가 살아난다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는 상황인데요. 김수경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재난지원금, 결혼정보회사. 재난지원금이 뭐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오잖아요. 뭐 중앙정부에서도 주고, 뭐 지방정부에서도 주고, 이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 가지고 이미 인터넷에서 많이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가는 뭐 엄마들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뭐 이것으로 영어 유치원을 결제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이 그걸로 영어 유치원을 결제하는 게 뭐 괜찮냐,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네, 예. 뭐, 그러니까 외식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물론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있는 뭐 작은 가게라든가 치킨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모두 사고 자꾸 이제 돈을 쓰라고 준 거는 맞기는 맞는데, 뭐 외식을 계속 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어떤 네티즌이 얘기한 것처럼 뭐 치킨은 되는데 왜 결혼정보회사는 안 되냐. 그리고 또 젊은 층에게는 이게 굉장히 절박한 문제일 수도 절박한 있죠. 문제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 이제 돈을 푼 거잖아요. 도르라고. 돈이 안 도니까. 돈이 도르라고 풀었는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막 잣대를 들이대서 뭐 이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까지 저는 피곤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요즘 세태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기성세대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생각이 있는 거냐, 철이 없다, 뭐 소상공인 살리라고 돈을 줬더니 이렇게 뭐 자기들 데이트하는 거에 비용을 쓸 수 있느냐. 저는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 정부에서는 사용처를 구분해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안 되면서 기업형 결혼정보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열어둔 것에 대한 논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정 교수님. 일단 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그러면 어떠한 사용처에 우리가 사용을 할 건지는 각각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하나씩 다 껌껌이 뭐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비단 뭐 요즘에 학원 같은 데에서도 막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학원들 중에서도 기업형 학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그러니까 영세한 학원들도 있는데 다 기준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외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요,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니까 한 신부님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면 이 신부님들이 이른바 성수로 머리에 이렇게 적셔서 안수를 세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접촉이 되잖아요. 그럼 언택트를 하기 위해서 성수를 물총에 담아서 카톨릭 신자들에게 물총으로 성수를 이렇게 주고 있는 영상이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분명히 뭐 아이디어라고 볼 수도 있고 상당히 좀 이례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저게 바로 포스트 팬데믹의 정말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이재명 부장 간만에 만났는데 저도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악수를 안 했더라고요. 둘이 악수 안 하셨어요?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기자들은 악수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오늘 만난 지 오래된 악수를 안 하게 되고 저는 이게 습관이 돼서 저희 집 아버지랑도 악수를 어느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게 바로 예. 포스트 팬데믹의 또 다른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말라리아 약 먹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이 좋다, 괜찮다라고 얘기해서 미국이 뒤집어졌습니다. I'm taking it, hydroxychloroquine. A couple of weeks ago, I started taking it.
because I think it's good. I've heard a lot of good stories. 김종인 교수님, 말라리아 약 이렇게 먹어도 됩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먹으라고 해도 됩니까?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지금 말라리아 치료제라고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원래 클로로킨이라고 하는 거에 개량해서 만든 게 지금 보다 안전한 형태가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비단 말라리아 치료나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복용을 하기도 하지만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전신 홍반성 루푸스 질병 같은 데도 사용을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약은 일반 의약품이 아니고요. 전문 의약품이거든요. 예. 그 얘기는 주치, 그러니까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서 처방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오남용을 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의약품은 다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가장 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뭐 중추신경계도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군요. 예, 그리고 간이나 신장 같은 데도 손상을 줄 수가 있고 뭐 혈소판이나 백혈구 감소증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로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은 후보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용량을 만약에 말라리아에 쓰이는 것보다 많은 고용량을 쓰게 되거나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절대로 저렇게 복용을 하면 안 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저걸 아무나 일반 의약품처럼 복용을 해도 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 특히나 예전에 락스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예. 실제로 이건 비공식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로는 락스를 복용을 해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대통령 말 듣고요. 예, 그러니까 락스가 이런 바이러스나 병원체, 그러니까 세균들을 죽인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약간 정신 쪽에 좀 문제가 어허.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복용을 하고 사망한 사건도 있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시그널을 그것도 대통령이 주게 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실제로 비단 뭐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우리나라건 외국이건 간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약물의 오남용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김진희 간다를 하면서 국내에서 말라리아 약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암거래되고 있는 세태에 대해서 제가 직접 취재해서 보도한 바 있거든요. 이 뉴스 보시고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종인 교수님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저희가 멀리 또 세종에서 모셨는데 한 걸음에서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예,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고등학교 개강 예. 등교 수업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강행을 시작을 했으니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모니터링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보건당국에서. 그리고 선생님들도 계속 주지를 시켜줘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일단 대면하고 온라인을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 약대에 다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생각보다 모르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초중고등학교들은 다 마찬가지고요. 비단 관리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주지하면서 마스크 착용 잘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코 내려서 쓰고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대로 잘 불편하니까. 쓰게. 그런 거 계속 주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보건당국에서도 계속 어떤 이상 증상이나 아니면 표본 검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숨은 감염자가 있는지를 꼭 반드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셔야지만 추가적인 어떤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종인 교수님 감사합니다.